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윌 드랜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리얼이랑 윌 드랜트라고 하는 이 부부가 썼었던 The Lesson of History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고요. 저도 이제 소개를 들어서 사겠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슨 어떻게 좀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께서 딱 보다시피 The Lessons from History 그냥 역사에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제 좀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라고 얘기를 한 책이고요. 윌 드랜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부가 썼었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이제 1981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정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의 이 사람이 역사를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제 입장에서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크게 보면 한 5가지로 저는 이번에 다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좀 깨달은 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 누구나 다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요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 선택, 번식 이 3가지가 사실 우리 생물학적으로 역사 속에서 항상 좀 발견된 부분이다. 지금에 있는 얘기와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3가지 좀 배웠고요. 네 번째, 돈을 관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관리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이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관리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거. 자, 네 번째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에 좀 큰 기여를 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이 사실은 이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책에서 제가 조금 받아들였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 있는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크게 한 1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 hesitations라고 해가지고 the most history is guessing and then the rest of okay.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그냥 역사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냥 이제 역사가 어떻게 좀 적혀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는데 크게 많은 걸 찾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history and the earth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구에 이제 우리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이제 가서 보면은 geography 그러니까 이 지질학이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땅 따먹기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제국을 넓혀가려고 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땅이 나라가 다 나눠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땅덩어리에서는 땅을 잡겠다 이거는 조금 전쟁을 크게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랬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질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질학이 이제 땅 따먹기나 아니면 지질학을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이제 땅도 그렇게 발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ivilization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전된 데 있어서 이제 지질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biology and history라고 얘기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생명 이제 관련된 거죠. 생물학적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생명이 있고 biolog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the first biology lesson of history is that life is competition. 우리 사는 인생 아니면 생명은 이 경쟁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보다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fair하지 않게 그러니까 공평하진 않지만 역시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경쟁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무튼 생명으로 태어났으면은 컴피티션은 그냥 갖고 가는 거다 그냥 생각하시고 가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the second biological lesson of history is that the life is selection.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뭘 하던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 오래된 그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the third biological lesson of history is that the life must breed.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번성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요새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을 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출산율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우리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뭔가를 번식을 했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이 돼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봤었을 때도 항상 우리는 컴피티션. 만약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조직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본다고 하면은 똑같이 뭐 라이프라고 만약 하는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은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항상 뭔가 선택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키워가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종교적으로 봤었을 때 무슨 기독교에서 무슨 항상 뭐 경쟁을 하고 뭐 뭔가 계속 퍼뜨려 가고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단원에서는 race and history라고 해서 그냥 이제 뭐 그 이제 인종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뭐 저한테 이번에 읽을 때는 받아들이는 점이 많이 없었고요. 다섯 번째는 character in history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세 가지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트를 가서 보면은 여기 차트에 가서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 여기 있다. Tables of Character of Elements.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를 이제 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뭐 instinct, 그러니까 좀 본능적이거나 습관적인 거나 아니면 느낌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보면은 아무튼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은 그 당시 시대에 조금 영특하고 뛰어난 히어로들이 있죠. 뭐 항상 있죠. 뭐 대한민국만 하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전쟁을 했었을 때 왕이 누구였었으며 뭐 그때를 이끌었던 장군이 뭐가 있으며 비즈니스도 이걸 성장시켰던 뭐 리더들이 뭐가 있으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서 중요한 얘기를 가서 보면은 Intellect is therefore a vital force in history, but it can also be dissolvent and a destructive power. 그러니까 똑똑한 거, 이제 지식과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우리가 뭐 누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놨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morals and history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뭐 흔히 생각을 하는 이제 그 뭐 윤리 도덕적인 부분 뭐 이게 있는데 뭐 경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에서 보면은 hunting, agriculture, industry.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예전에 뭐 그 헌팅 해가지고 살았을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농업혁명,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인생이 뭐 이렇게 조금 많이 그 시대에 맞춰서 많이 바뀐 게 있다.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가서는 religion and history. 이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점을 뭐 100% 다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배울 점들은 배워가야겠는데 여기서는 as long as there's poverty, there will be God.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신적인 존재 아니면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가난 때문에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뭐 성경책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 존재를 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신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poverty, 그러니까 그 가난 때문에 이제 종교가 생겼고 뭐 많은 것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챕터에서는 economics and history라고 해가지고 뭐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The man who manage men manage the man who can manage only things, and the man who can manage money manage all.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관리하는 게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거죠. 옛날부터 지금이나 뭐 조금 그냥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관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도
실제로 가서 일하는 영업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은 돈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면은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내가 그럼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랑 직접적으로 관리가 있어서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를 얘기하는 거는 돈이 뭐가 들어와서 그냥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근데 아무튼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나갔고 하는 거를 그냥 적어 놓고만 하고 보고만 할 수 있는 거랑 다르게 돈을 끌어들여서 돈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회사에서도 조금 고급 높은 직책에 가면은 이제 내가 돈이 얼마를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또 쓰고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쓴다기보다는 돈을 관리를 하는 거죠. 사람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정치인들을 가서 보면은 나라에서 세금 얻은 그 돈을 관리를 하니까 이제 막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뭐 좋던 싫던.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일단 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역사가 그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조직에서 아니면은 내 삶에 있어서 내 회사에 있어서 돈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그러기 위한 기술이나 그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보통 뭐 여기서 남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남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돈 벌어오는 뭐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9번째에서는 이제 소셜리즘 앤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배웠던 세 가지 근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그죠? 여기서 똑같이 나오겠지만 뒤에서 democracy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에 관련된 거 배우고 세 번째가 이제 Christianity 그 세 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capitalism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반대는 뭐냐면은 이제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공산당이니 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 이 역사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강조가 되냐? liberty 그러니까 자유가 좀 강조가 되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 그리고 competition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육체적으로 바이올로지에 갖춰진 게 뭐예요? 경쟁이죠. 이제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이제 자유를 조금 강조를 해가지고 잘한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소셜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quality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뭐 바벨론부터 여러 가지 나라의 얘기를 하고 하물며 저도 잘 잊고 살고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뭐 이 주의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때는 이 중국도 이제 이 자본주의를 발전해서 크게 발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를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나가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받아서 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자본주의로 열심히 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번 사람들이 이거를 옳게 하냐? 이게 항상 여기에서 그럼 부정부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그 중국에서도 캐피탈리즘을 했었을 때 문제가 뭐였냐 보면은 세금이 올라가고 그죠?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베이션 그러니까 경쟁이니까 막 약탈 막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막 부정부패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소셜리즘을 기본으로 이제 접근하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좀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어떤 나라가 성장을 했냐라고 보면은 자본주의의 이 강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막 정말 꼴찌로 못 살고 저기 막 아프리카에서 막 도와줘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뭐 10번째 안에 뭐 탑 7, 탑 7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배웠던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 그 크리스찬 마음이 항상 제 생각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쪽에서도 근데 가서 강조를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자본주의와 소셜리즘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선 섞여야 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발전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셜리즘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올바른 비율이 뭐가 있냐? 요건 이제 정치나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겠죠. 근데 그 두 개가 섞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얘기가 나와서 10번째에서는 government and history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democracy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로마 민주주의 때부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Democracy has less harm. 민주주의가 이제 뭐 별로 악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좋은 영향을 미친 거 훨씬 많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도 가서 보면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발전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 발전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이 쓴 그 역사학자 자체가 이제 아마 미국 사람이죠. 그죠? 내가 알기로는 매사추세츠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LA에서 죽었구나. LA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살고 계셨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관점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접근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번째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보면요. 전쟁을 빼고 갈 수가 없죠. 이제 뭐 여기서 한 얘기가 기록된 역사를에서만 보면은 이게 기록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가 한 3421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한 3400년 정도 3421년 중에서 오직 268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동안에 한 200년 정도 적사가 없었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지금 뭐 러시아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막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전쟁은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컴피티션 뭔가 땅덩어리를 좀 더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쟁을 좀 해서 이기기 위한 그런 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2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제 growth and decay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냥 얘기가 성장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게 이제 is progress real 아니면은 이제 지금도 역사학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또 계속 progress 그러니까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제 이 progress가 뭐에 대한 progress냐, 뭐에 대한 진행이냐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if education is transmission of civilization, we are unquestionably progressing.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계속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가장 배운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동포대학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배우고 뭔가를 자꾸 교육을 하고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물론 성장한 데는 사람들의 이제 그 DNA 속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마음이 있어서 뭐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오고 나라를 설립을 할 때 어떻게 뭐 좋은 정신으로 설립을 했냐 이런 점도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니면은 이 작은 나라가 이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교육이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대학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웬만큼은 교육이 되어 있죠.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초중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에서 한글 읽을 줄 알고 그죠? 이거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고 컴퓨터를 쓸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읽고 쓰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고 막 앞으로도 이제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이 역사의 레슨을 통해서 저는 저는 깨닫고 간 점이 무엇이냐면은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보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그 역사를 전체를 봤었을 때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더 정보나
지식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접근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계속 승리해 나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역사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리뷰를 한 5가지 일은 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덩어리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다른 뭔가 property 지오그래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데 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명은 경쟁, 선택, 번식이니까 경쟁에 대해서 아니면은 선택이나 번식에 대해서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죠? 돈이 뭐 악의 축이라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기술 아니면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피털리즘, 자본은 생각보다 이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했는데 여러분도 저도 지금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을 좀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이 발전에 역사에 큰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난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발전이 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학교를 가가지고 자격증을 따야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써놨던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던 아니면은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던 아니면은 뭐 조금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시던 계속 발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